재밌는 정치 즐거운 모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에픽하이의 런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 신나죠? 노래 가사를 보면 하늘에 손이 닿을 때까지 달려가. 그리고 가슴에 꿈이 꽉 찰 때까지 달려가.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하늘에 닿을 듯이 그렇게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정말 절실하게 막 어떻게든 이뤄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꿈을 이렇게 가득 채운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대학 준비할 때였나?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도 굉장히 절실했던 생각은 또 나요. 여러분들 정말 하늘에 손이 닿을 만큼 전력 질주를 하고 여기 끝까지 온 몸이 꽉 찰 정도의 그 절실함, 간절함 그런 꿈을 갖지 않으면 그걸 다 갖고 달려도 참 이루기 어려운 그 시험대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건데 정말 간절하고요. 정말 절실하고요. 그런 꿈? 네. 그런 마음가짐? 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버텨낼 수 있고요. 그래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나오죠?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물론 여기 지금 사례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니까.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이 아니라 어떤 여학생들이 그때 몰랐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 무효를 딱 들었어요. 너는 시험 본 게 무효다. 그리고 내년에 시험 볼 수 없다. 놀란 학생들이 왜요? 그랬더니 MP3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냐. 학생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1교시에 감독관이 들어와서 전자계산기하고 휴대폰만 제출하라고 했지 MP3를 제출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안 내고 있다가 3교시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MP3 내라. 그래가지고 그때 낸 거다.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무효고, 올해 시험 본 것 무효고, 내년까지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 지금 제가 신문기사 읽은 쪽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기사가 난 거긴 하지만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많은 다른 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당시에 학생들 쪽에서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제기했냐면 MP3를 가지고 있었을 뿐 정말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MP3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로 올해 무효인 것도 부족해서 내년도 시험 자격까지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인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헌법소원은 무엇인지, 이 헌법소원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해볼까요? 가시죠. 네.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46페이지고요. 이런 걸 왜 할까요?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하지 못하게. 26페이지래. 146페이지고, 26번째 시간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정말 마지막 통치기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복습 잘 하셨나요?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지방자치까지 공부를 했고요. 지방자치는 2단원 지방선거할 때 그리고 1단원에서도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착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선생님이 하면서 계속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미없다고 어렵다고 단순함기라고 포기할까 봐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잘 확인했는지 여러분 문제 풀면서 복습해보고요.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143페이지에 20번 문제, 그리고 144페이지에 7번 문제 풀어보면서 사법권에 대한 문제 하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 하나,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제시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기억은 법원에 상하에 급을 두어서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급이 나눠져 있고요. 격이 다른 법원들이 있고요. 거기서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바로 신급제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급제도와 상소제도를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 상소제도는 하급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다 제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소제도는 신급제도를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거죠. 급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이 있어야, 그 급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어야 상소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신급제도입니다. 해당 법원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민형사재판에서는, 민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라고 했죠. 그러면서 비교해서 선거재판이 2심제 또는 단심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볼게요.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가 담당한대요. 단독부 단독판사가. 경미한 사건인가 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심도 어디? 지방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단순히 보시고 여러분 먼저 풀고 왔죠?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이렇게 가면 이 문제 다 틀려버리는 거죠. 2심 지방법원이다. 그리고 3심은 무조건 어디요? 대법원이죠. 이 문제의 함정은 여기를 고등법원으로 하지 않는 것. 예, 거기에 있죠. 보겠습니다. 1번. 기역은 재판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 신급 제도를 두는 이유는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신급 제도를 두는 이유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지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니은은 행정재판의 2심도 담당한다. 여러분. 행정재판에 대해서 1심은 행정법원, 2심은 고등법원이었죠. 고등법원. 그래서 아니죠. 네, 아닙니다. 3번, 디귿은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법원들은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한번 맞네요. 다음 4, 5번 넘기겠습니다. 4번. 니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디귿에다가 여러분 결정에 불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항고 해야죠. 그쵸? 재항고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상고는 판결에 불복하는 거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5.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니은과 디귿의 2심제가 원칙이다. 여러분 선거재판은 어떤 경우에 단심제를 하고 어떤 경우에 2심을 하는데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자치단체 장의 경우에는 단심, 대법원에서 딱 한 번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한 문제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문제 자체 다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맞춘 학생들은 또 그래도 몇 번씩 확인해서 또 보시고요. 여기가 만약에 어떻게 판결이었어야만이 상고가 맞죠. 이렇게.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 기초, 특별로 나누었죠. 지금 보니까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초의회면 여기는요. 광역이니까 광역의회가 되겠네요. 당연히. 이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봐서 주민을 중심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있고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있구나. 그런데 각 기초정부 또는 광역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구성이 된다. 여기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광역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광역이건 기초건 할 것 없이 여기 이렇게 봐서 지방자치단체 입법부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초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또는 입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불신임 또는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나 볼까요?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똑같습니다. 여기 해서
여기는 행정부고요.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맞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리을, 기업과 니은 모두 별도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함께 실시합니다. 그렇죠? 기업과 니은 모두. 여러분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선출할 때 지역구에서 뽑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을 뽑듯이 똑같이 광역의회도 전국구, 지역구, 비례대표 전국구, 지역구, 기초의회도 비례대표 전국구, 지역구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니은 모두 별도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맞네요. 우리나라에 선거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자, 볼게요. 146페이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보는데 그 재밌는 정치 로드맵에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5가지 배울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도 많고요. 기출문제도.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이런 게 뭘까? 아까 우리 오프닝 할 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헌법소원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런 위헌법률심판이 뭔지 다양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이 시간 26번째 시간 헌법재판소의 권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둘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 다툼을 해결하게 되죠. 법에 의해 다툼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였냐면 일반 재판이었어요.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자, 만약에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국가 권력들이 작용을 하죠.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예. 행정부가 하는 집행 또는 법을 만드는 것들, 공적인 권력, 국가 권력의 행사, 이게 공권력입니다. 법의 행사, 어떤 제도의 행사 이런 것들이 다 공권력이에요. 이 공권력은 누구한테 작용하죠? 국민에게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다면. 자, 이제 다시요. 개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 헌법을 어긋나 있는 거예요. 또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작용하는데 이 공권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됐을 때, 이 공권력이 헌법에 위배됐을 때, 우리는 헌법이 뭐라고 배웠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써놓은 그런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됐을 때, 이 공권력이 헌법에 위배됐을 때, 그랬을 때 최후의 보루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이에요. 여러분, 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관인지 좀 감이 오시죠? 예. 다시요.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뭘 배울지 소개하는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정치 로드맵 그 옆에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공부할지 쓰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다툼을 해결하는, 즉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국가라는 그 안에서 국가 권력의 통제 또는 제재 이런 걸 받으면서 기본권을 누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권력이 또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바로 헌법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헌법재판을 담당한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분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기관인지 나옵니다. 아, 헌법재판소는 이런 공권력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구나. 헌법보장기관이라는 거. 또한 공권력, 법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 또는 보세요. 이 법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이 법을 누가 만들었죠? 입법부가 만들었죠. 입법부, 니네 헌법에 위배되는 법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 만들어. 입법에 대한 통제기관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권한 5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 권한 5가지 암기하고 그런데 도대체 헌법재판이 뭔지, 헌법재판소는 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는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냐면 재판관이 모두 9명인데 이 9명은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요? 네,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할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헌법재판소 모두 9명이고요. 국회가 선출한 3명,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이 있는데 이 모두 9명은 이 전체 9명은 다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고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처럼 잘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죠. 대통령은 이 3명만 임명하는구나. 절대로 아니에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9명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보면요. 정말 이렇게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는데 정말 사건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사건에 이 9명의 재판관들이 다 매달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 보통은 이 3명씩 팀이 짜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재판부라고 하거든요. 이따가도 보게 될 텐데 그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이거 한번 심판할 만한데 그러면 9명이 모이는 전원재판부로 가게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또는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관 모두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7인 이상이 출석하고 이 출석한 재판관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9명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8명입니다. 그 이유는 한 명이 아직 임명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 국회 동의를 통해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가 열려서
이제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8명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인 상태에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명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배우게 될 텐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배우게 될 텐데 그중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다양한 심판 가운데서 오늘 배우게 될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또는 탄핵 심판 오늘 배우게 될 거거든요. 심판, 정당해산 심판, 심판 등은 7인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무조건 6명 이상이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을 요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요건이 더 세죠. 여기는 7인 이상에서 과반수 가면 되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것들은 그런데 오늘 앞으로 배우게 될 이 4가지에 있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이 뭔지도 알아봤고요. 이제 진짜 이 시간에 중요한 것들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6페이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147페이지에 선생님이 이렇게 여백을 뒀거든요. 그 여백에다가 써가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를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이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들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이제 할게요. 첫 번째라고 쓸까요? 이렇게 가로 1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위헌법률 심판. 첫 번째, 헌법재판소가 가진 첫 번째 권한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시간을 잘 기억하는 학생들은 이거 기억할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법의 체계가 있죠.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돼요.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쉬워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기억하시면 그러면 이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데가 헌법재판소고 이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어디다? 법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림통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재판에 선생님은 당사자라고 쓰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소송 진행 중. 법원 소송 계속 중. 쓰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재판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이 사람 남자예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되죠. 예, 뭐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아서 무슨 요건 이상이 되면 군대에 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군대에 가야 되는 남성인데, 이 남자가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면 우리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이죠.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타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 검사 결과 조건이 다 맞는데 나 군대 못 가겠어요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감옥에 갔고 이 사람은 억울하다면서 이 사람이 이제 딱 갔는데 이렇게 딱 가만히 이제 소송 중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 보세요. 내가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해서 3년 이하를 받았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 병역법 위죠. 헌법은 법률이잖아요. 헌법에 뭐가 써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써 있는데 여러분 양심의 자유가 뭐냐면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그 양심이 아니고요. 이 양심의 자유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바로 그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내면의 그런 목소리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종교를 믿고 있고 그 종교를 그동안 계속 이렇게 믿어오면서 그 종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총을 들면 안 된다. 그걸 집총 거부라고 얘기하죠. 총을 들면 안 된다라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했는데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내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며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총을 들지 말라고 하는 거고 총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군대를 못 가겠다고 하는 건데 나를 왜 감옥에 넣어? 이 병역법은 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조항은 그런 조항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는 어디다가 이 법원에다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 법률 조항은 없어집니다. 위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이 법 조항이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거 법률이 헌법에 이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위헌 법률 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제청권이 누가 있으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제청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권. 깁니다,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이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하는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으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법원에다 합니다. 그럼 법원이 생각해보죠. 법원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법률에 이 해당 법률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있다고 판단하면 어디다가 헌재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하면 돼요?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심판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거죠. 자, 하나씩 줄어들어요. 당사자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고요.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럼 자, 보세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요. 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해서 법원이 그러네. 진짜 이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네. 그랬을 때 제청권을 해주고요. 법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 가야지. 이게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아니야 라고 하면 이렇게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법률에 정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에다가 보내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위헌 법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재판을 중지하라라고 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심판해가지고 정말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기 갇힐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법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이 법조항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완료 시까지 재판은 중지된다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위헌법률 심판권이 헌재하게 있고 헌법재판소에 있고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게 있습니다. 개인은요, 위헌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보세요. 개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열심히 재판 중이에요. 사실은 법원이 더 똑똑하죠. 법원이 보니까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이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즉 개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개인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경우 정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청합니다.
근데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청할 수 있고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죠? 기각은 뭐가 위헌이야, 아니야 하고 법원이 낸 결정. 예. 자, 제청은 제안하고 청구하는 것. 여기까지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1, 2번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두 번째 헌법소원입니다. 신문 보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헌법소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또 하나는 위헌법률 심사형입니다. 위헌법률 심사형. 다시요. 헌법소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어떻게 다르지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헌법소원을 정리하면 공권력은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거나 또는 행사되지 않아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누가 국민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아까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오프닝에서 했던 거. 너는 mp3를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내년도 시험 못 보고 올해 시험 무효야 라고 하는 게 공권력의 작용이죠. 그 공권력의 작용에 따라서 어떤 한 개인, 국민이 나 대학 가서 시험 봐서 대학생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나의 행복 주권 침해 또는 나의 무슨 인권 침해 이렇게 느꼈을 경우에 개인이 다른 모든 이거 구제해 주세요 모든 수단을 다 거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그 경우는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의료법의 조항에 보면 의료법 조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성별을 말해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 의사는 알고 있죠. 몇 달 지나면 다 안다면서요. 딸인지 아들인지 다 안대요. 그런데 이제 7개월, 8개월 된 이제 산모가 와서 검진을 받으면서 우리 시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분명히 아들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다 장만해 놨어요. 이래요. 그리고 의사가 딱 보기에 딸인데 이상한 거지. 파란색으로 다 하고 있네. 분홍색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면 의료법 위반이잖아. 말해줄 수도 없고. 자 보세요. 의사의 뭐요? 직업 수행의 자유. 부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넷 낳았어요. 이번엔 진짜 딸 낳아야 돼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의사 말합니다. 냉정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네, 그 부부는요. 우리의 알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알 권리. 또는 아주 포괄적인 권리로서 행복 추구권. 네. 즉, 보세요. 이게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로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청구합니다. 헌재에다가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요, 의료법에 있는 태아 성별을 말해줄 수 없는 이 조항에 대해서 이걸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였던 걸로 알아요. 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쳐서 즉 청원도 해보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해보고 또 모든 구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큰 차이가 있었어요.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청구했어요? 법원만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만이 제안하고 요청하는 재청권이 있었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은 차이점이 국민이 청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 이게 대부분이 권리구제형입니다. 헌법소원은 대부분이 권리구제형인데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은 뭘까? 위헌법률 심판과 어떻게 다를까? 잘 보세요. 자, 여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당사자는 급하죠. 이 병역법의 이 조항이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정말 급해요. 그리고 이 당사자 생각은 정말 법이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법원 생각으로 아유 무슨 위헌입니까? 기각. 이렇게 해버렸어요. 기각. 그러면 어때요? 당사자는 미치겠죠. 이거 한 번만이라도 여기 가서 정말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 받아보고 위헌이라고 나오면 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위헌인지 아닌지 좀 심판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기각된 경우에 국민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자, 국민이 직접 하니까 뭐예요? 직접 하니까 헌법소원이죠. 국민이 직접 하니까 헌법소원입니다. 그런데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국민이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법률 심사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위헌법률 심사형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아시겠죠?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됐죠? 됐죠? 네, 이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네, 저기다 썼어요. 기각된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거 위헌법률 심사형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탄핵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탄핵도 배웠어요. 네. 국회 할 때 배웠죠. 그렇죠? 탄핵하고 해임 건의가 달랐어요. 기억나시죠? 해임 건의는 쟤 잘라주세요. 정치적 압력입니다. 쟤 못해요.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탄핵은 뭐냐면 정말 그 직무상의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누가 정말 고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등등등등 해서 이러한 법률이 정한 이러한 공무원들, 대통령 플러스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위헌 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누가요? 누가? 국회가 우리 배웠죠?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게 되죠. 그랬을 때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탄핵 심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직무가 정지되죠. 그래서 해임 건의랑 달랐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헌법소원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탄핵 심판은 국회가 청구하는 것이다. 됐죠? 그쵸?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우면 아까워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정당해산 심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정당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본부장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요건을 맞춰서.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한 정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나타났어요. 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쉬워요. 우리나라의 의회 제도를 부정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 제도를 부정해요.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유재산 제도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부정해요. 이런 정당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이 정당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것들을 하고 맞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태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자 보세요. 정부가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소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 다시 정리.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청구하게 되고요. 헌법소원은 국민이, 탄핵 심판은 누가요? 탄핵 심판은 누가?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다투는 거죠. 투쟁할 때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갖게 돼요. 자, 보세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이거 발음.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단체 사이에 권한이 어디 있는지를 다툴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정안전부가 이게 국가기관이죠. 행정안전부하고 안전자치부하고 서울시 간에 이런 권한쟁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여긴 지방자치단체죠. 행정안전자치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게 너의 권한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뭐냐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모르는 학생 없을 거예요. 예,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됐었죠. 누구였냐면 바로 서울시 교육감하고, 여러분 교육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인 거 아시죠? 그리고 서울시 간에,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죠. 간에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한쟁의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이 무상급식을 하고 말고는 교육감의 권한인데 그걸 가져다가 왜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느냐. 그건 우리 여기 권한인데 라고 해서 여기서 제기가 돼서요. 서울시 교육감에서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모든 내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막 내용이 많거나 그렇진 않은데 정말 신문 펼치면 뭐 진짜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걸로 볼 수 있는 단어들, 권한쟁의 심판, 탄핵,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은 뭐 자주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이런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어떤 지위를 갖는 그런 어떤 기관인지, 헌법기관인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 마지막 147페이지의 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문제 어디 볼 거냐면요. 148페이지 13번 문제하고요. 17번 문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풀고 와야 돼요. 네, 보시죠. 자, 보세요. 이거 헌법소원 심판 절차인데요. 여러분 이 절차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요.
헌법소원은 국민이 제기하죠. 그래서 헌법심판 청구서가 제출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 9명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정재판부에서, 지정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3인으로 지정재판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까지 9명의 이렇게 재판관이 있으면 A랑 I랑 K, K까지 안 갔나요, 아까? A랑 C랑 I, 얘네 셋이 지정재판부 하나. 그 다음에 누구누구 셋이 지정재판부 또 하나. 누구누구 셋이 지정재판부 또 하나. 이렇게 꾸려져 있다고요.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명이기 때문에 3명의 지정재판부와 3명의 지정재판부, 그 다음에 3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아직 비어 있어요. 1명이. 그래서 2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전에 심사합니다. 아, 정말 이걸 청구할 만한지 심사를 해서 이거는 할 만한 요건이 안 되는데 했구나 라고 했을 때는 각하, 아니야, 재판관 3인이 전원,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아예 여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네, 되셨죠? 그리고 심판 회부 결정, 그럼 심판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전원재판부가 열립니다. 전원재판부가 열려서 보통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그런데 여기 헌법소원이니까 7인 이상 출석 과반수인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 헌법소원이니까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정재판부, 전원재판부를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다 심화된 결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심화 강의나 또는 수특에서 결정의 내용, 결정의 종류 이런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예, 이 전기통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뭔가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농기 누가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기억의 결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된다라는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6인이죠. 6인. 그렇죠? 여기 헌법소원이니까 6인이죠,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니은의 재판관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금지되죠. 이건 당연하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3인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금지됩니다. 맞아요. 다음 볼게요. 디귿이 속한, 표현의 자유가 속한 기본권은 여러분 자유권이죠. 헌법에 열거된 내용만 보장한다. 여러분. 자유권은 너무너무 종류가 많다고 했어요. 맛있는 거 먹을 자유, 잠잘 자유, 스포츠 볼 자유.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것을 헌법에 다 써놓을 수 없으니까 이 자유권은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거적 기본권은 사회권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유권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리을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국민이 헌법소원 맞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갑은 대통령 선거에서 기탁금 5억 원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요, 5억 원을 기탁해야 돼요. 5억 원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갑니다. 자, 보세요. 갑은 대통령 선거에 너무 나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5억 원이 없어서 못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국민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지금 5억 원을 규정한 요게 있어서 내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되셨죠? 학교 근처 납골 땅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자, 보세요. 이건 헌법소원이니까 갑이 제기한 거고요. 국민이. 이건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법원이 제기한 거죠. 그렇네요. 보겠습니다. 기업, 가는 개인, 나는 국가기관, 어디? 법원이 청구의 주체다. 오케이, 맞네요. 그렇죠? 니은, 가나에서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죠.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으면 그 법률 당연히 안 보겠습니다. 가나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는 이 기관이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을 가집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이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은 법원이 가진다고요, 법원이. 그렇죠? 아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나는 공통적으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 그렇죠. 헌법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 그리고 그 두 가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헌법소원은 개인이 청구한다는 차이가 있고, 위헌법률 심판의 전제 꼭 중요한 거는 재판 중입니다. 선생님이 그림 그렸을 때 보세요. 소송 계속 중이라고 썼죠.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에, 그런데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다른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4단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5단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 3단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4단원입니다.